이 물건들 때문에 혼자 돌아가신 걸 발견했습니다. 유품 정리사들이 정리하는 비율 중 그중 70% 이상이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집이었죠. 그리고 그분들의 집에는 놀랍게도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쌓여있는 물건들의 종류가 거의 같았다는 것. 더 충격적인 건 이 물건들이 단순히 공간만 차지한 게 아니라 건강을 해치고 심지어 생명까지 위협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하는 이 7가지 물건, 지금 당장 확인하지 않으면 10년 후 여러분의 집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작은 신호가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품 정리 현장에서 가장 많이 목격한 절대 쌓아두면 안 되는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쓰지 않는 종이류. 신문, 전단지, 각종 서류 뭉치. 이것들이 왜 위험할까요? 유품 정리 현장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게 바로 종이 더미입니다. 방 한쪽 구석, 거실 한편, 심지어 침대 옆까지 쌓여 있는 오래된 신문과 서류들. 문제는 종이가 습기를 머금으면 곰팡이와 진드기가 가장 빠르게 번식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 어르신 댁을 정리할 때 20년 된 신문 더미 사이에서 검은 곰팡이 덩어리를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집 공기는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였죠. 더 심각한 건 종이 더미가 쌓이기 시작하면 집 전체가 창고처럼 변한다는 겁니다.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어 하는 마음으로 쌓아둔 서류들이 결국 생활 공간을 잠식해버립니다. 통계적으로 고독사 현장의 약 60% 이상에서 과도한 종이 더미가 발견됩니다. 종이가 쌓이면 청소가 어려워지고 청소가 안 되면 위생이 악화되고 결국 건강까지 해치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정리 방법은 이렇습니다. 한 달 이상 보지 않은 종이는 과감히 버리세요. 언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의 99%는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서류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저장하세요. 요즘은 스캔 앱도 많습니다. 디지털로 보관하면 공간도 차지하지 않고 필요할 때 검색해서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통기한 지난 식품과 가공식품. 냉장고를 열었을 때 1년 전, 2년 전 제품이 그대로 있진 않으신가요? 유품 정리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수년 묵은 식자재입니다. 냉장고 안쪽 깊숙이 밀려있는 장아찌, 통조림, 밑반찬들, 심지어 10년 된 고추장을 발견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식품들은 단순히 먹을 수 없는 수준이 아닙니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해지는 60세 이후에는 상한 음식 섭취가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의 경우 물건을 사는 것보다 버리는 게 더 어렵다고 합니다. 아깝다는 생각에 냉장고에 계속 쌓아만 두시죠. 그러다 결국 다 버리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한 어르신은 냉장고에서 5년 된 반찬을 꺼내 드셨다가 응급실에 실려가신 적도 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혼자 계셨다면 어땠을까요? 정리 방법입니다. 들어오는 만큼 나간다는 원칙을 지키세요. 새로운 식품을 사면 오래된 것부터 먼저 소비하거나 폐기하는 겁니다. 냉장고는 2주에 한 번씩 전체 점검하세요. 유통기한 확인하고 안 먹을 것 같은 건 과감히 버리세요. 냉장고가 깨끗하면 식욕도 돋고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래된 의류, 이불, 수건. 옷장과 이불장 한번 열어보세요. 10년 넘게 안 입은 옷이 몇 벌이나 되시나요? 유품 정리 시 가장 부피가 큰 폐기물이 바로 의류와 이불입니다. 한 집에서 쓰레기 봉투 50개 분량의 옷과 이불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공간 차지가 아닙니다. 오래된 이불과 옷은 습기와 먼지를 머금어 진먼지 진드기의 온상이 됩니다. 이는 천식, 비염, 아토피 같은 호흡기 질환을 악화시키죠. 특히 노년층은
빨래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면서 쌓아두기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거운 이불을 직접 세탁하기 어려우니 그냥 장롱에 넣어두는 거죠. 그러다 보면 몇 년 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은 물건들이 생깁니다. 한 어르신 댁에서는 30년 전 결혼할 때 받은 이불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채로요. 아까워서 못 쓰겠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결국 유품으로 버려질 뿐입니다. 정리 방법입니다. 1년간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은 무조건 기부하거나 버리세요. 나중에 입을 수도라는 생각은 대부분 실현되지 않습니다. 이불은 계절별로 12벌만 유지하세요. 그리고 최소 1년에 한 번은 세탁하거나 햇볕에 말려주세요. 관리할 수 없는 양이라면 그건 이미 과한 겁니다. 네 번째, 약봉지, 영양제, 오래된 처방약. 서랍 하나를 약봉지로 가득 채워두신 분들 많으시죠? 유품 정리사들이 말하길 집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쓰레기가 바로 수년된 약봉지와 영양제 샘플입니다. 어떤 집에서는 10년 전 처방약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게 왜 위험할까요? 약은 유통기한이 지나면 효능이 떨어지거나 변질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여러 약을 섞어서 먹다 보면 약효 충돌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 어르신이 옛날 혈압약과 최근 처방받은 혈압약을 함께 드셨다가 저혈압으로 쓰러지신 사례도 있습니다. 중복 복용 사례는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또한 약봉지가 쌓이면 정작 지금 먹어야 할 약을 찾기 어려워집니다. 응급 상황에서 필요한 약을 못 찾는 경우도 생기죠. 정리 방법입니다. 먹지 않는 약은 약국의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리세요.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약봉지는 한 달 단위로 정리하세요. 이번 달에 먹을 약만 따로 보관하고 나머지는 정리된 상태로 두세요. 약 이름과 복용 시간을 메모해두면 더욱 좋습니다. 다섯 번째, 고장난 전자제품과 케이블 뭉치. 서랍 하나를 열면 나오는 수십 개의 충전기와 케이블, 다 어디에 쓰는 건지 기억하시나요? 유품 정리 현장에서 흔히 보는 장면이 바로 전자제품 박스와 케이블 더미입니다. 쓰지 않는 휴대폰 충전기, 정체불명의 케이블, 고장난 선풍기와 라디오까지. 이게 왜 문제일까요? 첫째, 오래된 전선은 피복이 손상되어 합선이나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노후된 전선에서 발화된 화재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둘째, 케이블과 전자제품이 어지럽게 쌓여 있으면 넘어질 위험이 큽니다. 특히 노년층은 작은 낙상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집이 점점 지저분해 보이고 정신적으로도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한 어르신 댁에서는 20년 전 비디오 플레이어와 케이블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언젠가 고쳐 쓸 수 있을까 싶어서라고 하셨지만 결국 한 번도 고쳐 쓰지 않으셨죠. 정리 방법입니다. 3개월 동안 사용하지 않은 전자제품은 과감히 버리세요. 고장난 제품은 더더욱 빨리 폐기하셔야 합니다. 케이블은 현재 사용 중인 기기에 필요한 것 3개 정도만 남기세요. 나머지는 전자제품 재활용 센터에 가져다 주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감정으로 버티는 물건들. 옛 편지, 사진, 기념품. 이것들이 왜 문제가 될까요?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정리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니까요.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추억의 물건은 오히려 정서적 우울감을 증가시킵니다. 과거에만 머물게 만들고 현재의 삶을 무겁게 짓누르죠. 유품 정리를 하면서 가장 마음 아팠던 장면이 있습니다. 한 어르신이 돌아가신 배우자의 물건을 20년간 그대로 보관하고 계셨는데 정작 그 방엔 한 번도 들어가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문을 닫아둔 채 외면하며 사셨던 거죠. 추억은 물건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 속에, 기억 속에 있어야 합니다. 물건에 집착하면 오히려 그 추억이 짐이 됩니다. 한 유품 정리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소중한 추억은 물건이 없어도 잊히지 않습니다. 물건이 없으면 기억나지 않는 추억이라면 그건 이미 잊혀진 겁니다. 정리 방법입니다.
사진은 대표적인 것 20장 정도만 선별해서 액자에 넣거나 앨범에 보관하세요. 나머지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디지털로 보관하면 됩니다. 요즘은 사진 스캔 앱도 많아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기념품은 정말 의미 있는 3개 이하만 남기세요. 나머지는 사진으로 남긴 후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7번째, 사용하지 않는 주방용품. 그릇, 냄비, 플라스틱 용기가 주방 수납장을 가득 채우고 있지 않나요? 유품 정리 현장에서 가장 흔한 과잉 보관 물품이 바로 주방용품입니다. 한 집에서 같은 크기의 그릇이 30개 넘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특히 플라스틱 용기는 심각합니다. 뚜껑 없는 용기, 변색된 용기, 금이 간 용기까지 그냥 쌓아두시죠. 문제는 오래된 플라스틱 용기는 세균 번식의 온상이라는 겁니다. 또한 과도한 주방용품은 주방을 어지럽게 만들어 요리 의욕을 떨어뜨립니다. 정작 필요한 그릇을 찾는 데만 시간이 걸리고 설거지도 밀리게 됩니다. 한 어르신 댁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냄비와 그릇을 정리하는 데만 쓰레기 봉투 20개가 필요했습니다. 그분은 손님이 올까봐 많이 준비해뒀다고 하셨지만 10년간 손님이 오신 적은 거의 없으셨다고 합니다. 정리 방법입니다. 1인 기준으로 그릇은 4세트면 충분합니다. 밥그릇 4개, 국그릇 4개, 접시 4개. 손님이 오시면 그때 추가로 꺼내 쓰시면 됩니다. 플라스틱 용기는 뚜껑과 세트로 있는 것만 남기세요. 뚜껑 없는 용기는 즉시 폐기하세요. 변색되거나 금이 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냄비와 프라이팬도 자주 쓰는 23개만 남기고 정리하세요. 1년에 한 번도 안 쓰는 조리도구는 과감히 버리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유품 정리 현장에서 가장 많이 목격한 7가지 물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유품 정리사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3가지 핵심 메시지를 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쌓아두는 순간 삶이 무거워진다. 물건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각각이 관리해야 할 대상이고 신경 써야 할 짐입니다. 물건이 많아질수록 청소도 어려워지고 찾는 것도 힘들어지고 결국 삶 자체가 복잡해집니다. 둘째, 정리하지 못하는 집은 몸과 마음이 함께 지친 집이다. 유품 정리 현장에서 보면 물건이 많은 집일수록 거주자의 건강 상태도 좋지 않았습니다. 환경과 건강은 직결되어 있습니다. 깨끗한 공간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고 건강도 지켜줍니다. 셋째, 60세 이후는 더 가볍게 살아야 건강도 오래 간다. 나이가 들수록 관리할 수 있는 에너지는 줄어듭니다. 그런데 물건은 그대로거나 오히려 늘어나죠.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10년 후, 20년 후는 더 어렵습니다. 정리는 단순히 공간을 비우는 게 아닙니다. 삶을 오래, 편하게, 건강하게 살기 위한 가장 쉬운 노후 투자입니다. 오늘 당장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이번 주말에 서랍 하나, 옷장 하나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작은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필요하신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건강하고 가벼운 노후 지금부터 준비하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